단거리 선수들이 0.01초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내달리듯 배우는 교사 되어 수업 5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습 15분 교육학. 자, 이번엔 동양의 철학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노자부터 살펴보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반이성, 반합리, 반주지주의. 인간 이성의 한계를 자각해야 된다고 말했던 철학자죠. 그래서 노자 하면 떠오르는 게 무의,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무를 먼저 살펴보면 무는 도의 근원적 상태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것, 어떤 의식을 거부하면서 노자가 말하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가치 판단, 사회적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치 판단과 사회적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성과 인위를 거부하는 사상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도란 무엇인가? 인식할 수 없는 단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현된 모습만 볼 수 있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노자 본인이 도덕경에 쓰기를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라고 할 수 없으니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참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도. 굳이 연결점을 찾자면 플라톤의 이데아나 이제 이기론에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자의 사상을 교육에 적용하자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자의 계보를 이어받은 장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자가 말하길 불행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요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물론이라는 사상을 펼칩니다. 재물론이 무엇인가? 도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구별되어 보이는 사물들이 통일되어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 무라일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장자는 사회 규범과 제도를 거부해야 된다는 극단적 개인주의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자, 혼란은 도덕적 타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어진 마음씨,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선악과 정사를 구분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랑을 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을 성취하기 위해선 극기복례, 수기치인, 그리고 충, 서, 이 성실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인을 이룰 수 있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으로 인을 기반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군자였는데, 군자는 바로 다름 아닌 인과 예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공자의 교육은 자유교육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계라고 해가지고 예학사, 어서수, 예절, 악기,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칠자유과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이를 통해서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의 방법으로 귀납과 연역, 그리고 학습 욕구 중시, 학생 존중, 개별적 지도, 그리고 점진적 교육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귀납과 영역,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고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다음으로 맹자를 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혼란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를 합한 착한 본성을 깨운 호연지기 대장부의 인간상을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삼았고, 맹자의 교육은 본성을 깨우치기 위한 사단의 확충이었습니다. 사단이 무엇이냐? 도덕 시간에 배웠던 수호지심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자, 공자와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다면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욕구를 제한하는 가장 정당한 수단으로 예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신분차별에 대해 능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논리를 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자 성리학을 보겠습니다. 주자는 이기의 개념을 통해서 우주, 그리고 자연의 이치,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형이상학에 관련된 개념으로 도와 근본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는 형이하학, 형상, 진료, 그릇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를 통해서 본연지성이 나오고 이 기를 통해서 기질지성이 나오죠. 본연지성은 인간의 이성적 측면으로 지극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질지성은 인간의 개별적, 육체적, 그릇에 따른 측면으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주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 만능설을 주장을 했고 선지후행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뒤에 행한다. 제대로 알게 되면 행동도 바르게 나온다라는 그런 사상가였고, 이 교육의 내용으로는 오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경 국리를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거경은 소학을 의미하고 국리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소학은 내적인 것과 관련이 깊은데 이제 타고난 성품을 잘 기르는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대학은 이제 외적인 것으로 이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가치 판단 그리고 이를 탐구해서 실천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양명이 만든 양명학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제 주자가 정을 억제하여 본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성증리, 이제 성과 심의 분리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에 대항해서 심증리, 이제 마음의 본체가 성이므로 마음이 즉 이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치양지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는데, 치양지란 이제 양지를 넓히는 것, 선천적인 직관의 힘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수신, 즉 이제 지행합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지행합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와 행이 분열되는 것은 바로 사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펴보자면 이황과 이의를 많이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이황은 주자의 이기론을 근간으로 이기이원론을 펼치고 있고, 이의는 이기이론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황은 조금 보수주의자고 이의는 조금 진보주의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불교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교육의 방법으로 방과 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참 근접발달 영역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방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문턱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신체적으로 고통을 제공함으로써 갑작스런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 할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문턱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귀에 큰 소리를 지름으로써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불교 교육에선 훈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새에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 훈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여와 무명이라고 하는데, 진여는 불성, 참된 마음, 절대 진리를 의미하고, 무명은 깨닫지 못한 새에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습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진여용 훈습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진여가 외적 계기, 교육을 통해서 훈습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진여 자체상 훈습은 개인, 마음 안의 진여가 내적 원인,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훈습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라는 개념, 옛날 중학생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도노돈수는 깨달으면 부처다, 그 이상의 그 무언가는 전혀 없다라는 입장이고, 도노점수는 무명에 의한 훈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육을 통해 체벌을 살펴보면, 진정한 체벌의 의미는 학생이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학습자의 자기 극복 노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불교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할 때 억지로 들게 하는 것, 그냥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극복의 노력과 적절한 강제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불교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